혹시 이거 내 얘기인가? 누가 뭘 부탁하면 싫어도 일단 네부터 나오는 사람 있나요? 아니, 그 전에 싫다는 감정이 드는 줄도 모르고 이미 네라고 해버린 적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친구가 약속을 바꾸자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잡은 약속인데도 응, 괜찮아. 나는 아무 때나 돼.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회사에서 야근이 확정되는 순간 속으로는 오늘은 진짜 빠지고 싶다 하면서도 눈치 보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적. 모임에서 다 같이 웃는데 나만 웃기지도 않았는데 분위기 깨질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하하하 같이 웃어준 적. 속으로는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하면서도요. 있으시죠? 아마 하나가 아니라 3개 다 해당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거절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분위기를 깨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싫다고 하면 나를 안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이 무서움이 몸에 밴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해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눈치 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이상한 특징. 눈치 보는 게 습관인 사람들. 곁에서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오히려 주변에서 너 진짜 착하다. 너 배려심 끝판왕이야.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본인만 알아요. 그게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메뉴를 못 정합니다. 점심 뭐 먹을까?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국밥? 오늘 파스타 어때?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눈치 보는 사람은요.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이 먼저 돌아가요. 내가 국밥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쩌지? 비싼 거 말했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쩌지? 아무거나라고 하면 또 결정장애라고 할 텐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네가 정해. 솔직히 아무거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취향을 말하는 것조차 부담인 거예요. 혹시 이거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찔리시는 분 계속 들어보세요. 더 있어요. 두 번째,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입을 안 엽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아이디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쩌지?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나만 반대하면 튀지 않을까? 이거 말했다가 틀린 거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결국 회의가 끝나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그때 말할 걸 왜 나는 항상 이러지?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아요. 세 번째, 사과 안 해도 될 일에 먼저 사과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누가 부딪혔는데 내가 먼저 죄송해요. 분명히 상대가 약속에 분명 늦었는데 내가 먼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장소를 너무 먼 데로 잡았나? 아니, 기다린 건 나고 늦은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하고 있죠?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요. 그냥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면 반사적으로 미안,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좀 더 잘할게. 이게 먼저 나와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숙이면 이 불편한 순간이 끝나니까. 네 번째, 혼자 집에 와서 내가 이상했나? 복귀합니다. 이거 진짜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습관이에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집에 왔어요. 즐거웠어요. 분명히 즐거웠는데 샤워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한 그 말 좀 이상하지 않았나? 걔가 잠깐 표정이 굳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가? 그때 내가 웃긴 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재미가 없었나? 카톡 대화방을 다시 올려보기도 하고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이 톤이 좀 차갑게 느껴졌을까? 이모티콘을 하나 더 붙였어야 했나? 심지어 아까 그 타이밍에 내가 끼어들어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이불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만나고 즐겁고 끝. 그게 다예요. 그런데 눈치 보는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에도 만남이 안 끝나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3개 이상 해당된다 싶은 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게 왜 생겼는지 그 뿌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착한 게 아니라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니까. 나는 좀 예민한 성격이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성격이 아닐 수 있어요.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칭찬받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껴졌던 적 있으세요? 시험을 잘 보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말을 잘 들으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착하네 하고 동생한테 양보하면 역시 언니답다, 형답다 하고 그런데 울거나 때를 쓰거나 싫어 라고 말하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실망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 착한 아이는 그렇게 안 해. 이 말들이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몇 년에 걸쳐서 쌓이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내가 착하면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다. 내가 싫다고 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기 감정을 먼저 접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잘 맞추면 야, 걔 진짜 쿨하다, 착하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무리해서 튀지 않으면 안전했어요. 반대로 한 번이라도 나는 그거 싫어 했다가 얘 혼자 왜 그래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은 경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먼저 다른 말을 못해요. 그냥 맞추면 편하니까. 나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누구 잘못을 찾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빴다, 학교가 나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어린 나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문제는요. 그때는 필요했던 그 전략이 어른이 된 지금도 꺼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상사 눈치를 봐요. 지금은 친구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연인한테 맞춰요.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아요. 내가 맞추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참으면 이 관계가 안전할 거야. 그런데 진짜 안전할까요? 아니요. 나만 달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주변 치과의사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개원한 지 한 몇 년 됐을 때였는데 환자분이 한 분 오셨대요.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좀 무서운 인상은 아니셨지만 말투가 짧고 표정이 불편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치아 안쪽이 많이 손상돼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하지 않으면 이를 못 살리고 발치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이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그분 표정이 아주 굳어지시더래요. 한숨을 한번 푹 쉬시면서 그거 아프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그 순간 그때 그분께서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셨대요. 이분이 정말 불편해하시네.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이 분위기에서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 기분 굉장히 나빠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내온을 안 하시면 어쩌지? 그래서 그분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설명을 줄이셨대요. 일단 오늘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생각도 해보시고 좀 더 상황을 보시고 그래도 조금 늦게 판단을 해도 아주 늦지는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셨는데 빨리 치료를 해야 그 치아를 살릴 수 있었는데 환자분이 불편해하시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은 과잉진료를 한다는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약 먹고 볼게요 하시면서 훨씬 편해진 표정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그분은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 엑스레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과 의사로서 이제 돌아보시게 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환자 눈치를 보면 어떡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치아를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안 오시면 어떡할까.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서 계셨대요. 그때 그분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전문적인 판단까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의사가요, 환자분한테 이 치료 안 하면 입 빼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막 화를 내시니까 일단. 그리고 개원의들은,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제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환자분이 강하게 저항을 하시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거는 남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게 되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2주 뒤에 오셨대요. 밤새 아파서 못 주무셨다고 퉁퉁 부어서 그때는 조금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힘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셨고 비용도 더 들고 아플 시간도 훨씬 길어졌죠. 결국 돈도 더 들고 비용도 들었지만 힘드시고 돈도 많이 들었고 마음으로도 불편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도 정말 밀어붙이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분을 불편하게 하셨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개원가에서 느끼는 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광진로 한다고 소문내고도 다니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반사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잠깐 불편한 건 괜찮아요.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이 소화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해야 할 말을 삼키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맞아, 나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꾸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을 먼저 깨야 합니다. 첫 번째 착각,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다. 아닙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나쁜 말인가요? 아무 악의도 없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한 건데 우리는 그것이 거절, 배신 또는 관계 파괴라고 머릿속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5글자만 하시면 됩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했을 때 미안, 진짜 미안. 요즘 내가 진짜 바빠서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내 업무가 밀려서 좀 어려울 것 같아. 끝. 마침표. 두 번째 착각. 상대가 실망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이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안 돼 라고 했더니 상대가 좀 서운해했어요. 그러면 바로 죄책감이 올라오죠? 내가 그냥 해줄 걸, 내가 참으면 됐는데. 그런데요, 상대가 실망하는 건 상대의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소화해야 할 영역이에요. 내 정당한 거절에 상대가 실망했다고 해서 그거 내 잘못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젖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요. 내가 비를 내리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몫입니다. 이 말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되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착각,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거잖아. 전에 비행기 산소 마스크 이야기 기억나시죠? 비상 상황에서 내가 먼저 쓰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좀 오글거리시죠? 그런데요, 진짜 해보시면요, 첫날은 어색하고 셋째 날은 좀 웃기고 일주쯤 되면 눈물 나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알겠어. 그런데 막상 하려면 어렵잖아.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하루 만에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해보세요. 카톡 답장 5분만 늦게 보내보세요. 톡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바로 읽고 바로 답하지 말고 폰을 뒤집어 놓고 5분만 기다려보세요. 5분이요. 딱 5분. 그런데 이 5분 동안 심장이 두근거릴 거예요. 답장 안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익십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5분 뒤에 답장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상대는 5분 늦었다는 걸 눈치조차 못 챕니다. 오히려 나 혼자 전전긍긍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답하거든요. 이 작은 성공 하나가 바로 안 해도 되는구나를 몸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 뭐 먹을까 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나 오늘 국밥 먹고 싶어. 이 한마디요. 상대가 에이 국밥은 좀 하면 그래? 그럼 뭐 먹을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무너져요.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눈치가 빠른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갉아먹는 데 쓰이고 있으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읽는 그 예민함을 내 기분을 읽는 데 써보세요. 나 지금 불편한 거 아닌가? 나 지금 억지로 웃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하기 싫은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나한테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다만 그 잘함의 방향을 이제는 나한테도 좀 돌려주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싫었는데도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느라 지쳐있을 내 친구, 내 동생, 내 딸, 아들이 떠오르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를 참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지만 그게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제가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한테 조금 더 솔직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